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에듀온 공무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공무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공무원 TMI 뉴스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절대적인 좋은 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공무원을 하는지 등등 공무원의 모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공무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꿀팁들, 그리고 전형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은요, 근무처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요, 담당 업무에 따라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혹은 국회직이나 법원직, 그리고 기상직도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걸 응모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교육청을 기준으로 보시면 근무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가직은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 구청,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시게 되겠죠. 교육청은요, 교육청과 그 하급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처가 나눠져 있는 걸 우리는 보통 공무원이다라고 칭하게 되겠죠. 그럼 공무원이 되려면, 또 시험에 응시하려면 제한은 없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 혹은 서울시 시험의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모집을 할 경우에 그해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이상 그 1월 1일 포함해서 살고 계시거나 그 주민등록상으로요, 거주지가 되어 있거나 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어서요, 이건 응모하시기 전에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직과 교육청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상 이런 항목들이 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같이 응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려면 일정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중복으로 응모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한날 시험에 보는데 두 가지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직 한번 보고 나머지에서 한번 날짜 같으니까 이렇게 응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응모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합격자를 발표하기까지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발표한 후에 면접을 보기까지 국가직은 한 대략 2달 정도, 나머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면접 준비하셔야죠. 자,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나면 최종 합격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드디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일단 공고가 나요. 그 공고가 나면 그 공고된 데에서 접수 사이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가직은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볼 수 있고, 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싸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응모하셔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가 합격하는지 아니면 불합격하는지 먼저 볼 시험에 따라서 응모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기 장소는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공고가 되니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확인을 하고 나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험이 중요하죠. 이 시험이 1차 관문이 될 텐데, 이 시험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사지선다로 치러집니다. 객관식 문제라는 소리죠. 각각 20문항이 있는데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하나당 1분 정도에 풀게 되겠죠. 일단은
그 시험을 보고 나시면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구술 면접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면접을 할 때는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하는데 에듀온에서는 면접도 잘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적이 조회가 되고 나면 합격자 발표할 거예요. 근데 합격이 기준이 뭘까요? 일단 과목별로 봤을 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입니다. 그래서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숙지하고 계셔야 부족한 과목 위주로 채워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미달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과락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원 예정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추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면접 대상이 되겠죠. 즉 면접 보기 전에 인성검사는 해요. 인성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안내를 해줍니다. 인성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상한 사람은 좀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인성검사는 좀 필요하고요. 면접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면접시험은 일단 필기에 합격한 자들 중에서 하니까 그래서 면접만 잘 보면 거의 다 합격이긴 합니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면접 시험 갑니다. 응시자 교육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누가 왔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5분 발표 과제를 검토한 후에 그런 다음에 입실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 건 사실은 그 목적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를 보는 사람의 최소한의 인성과 최소한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 요소들을 보시면 정신, 자세, 첫 번째, 그죠? 응용 능력 있어야 되겠죠. 논리성, 정확성, 의사표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공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품행 및 성실성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 합격하고 난 뒤에 요즘에 이 품행이 좀 안 좋아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조금 있었죠. 그래서 품행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 창의력과 의지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 요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우수한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할 건데 우수 항목이 이렇게 과반수가 5개 이상의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했다. 그러면 우수, 합격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했다. 그러면 미흡이에요. 아니면 동일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했다 하면 미흡이 되는 겁니다. 미흡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이 우수와 미흡을 제한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냐? 우수 등급이 되면 합격선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자르는 건 동점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필기도 잘 보면 좋겠죠. 필기한 다음에 면접 준비하시는데 면접이 다 상이면 그러면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거고요.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필기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통은요. 이렇게 우수 등급 수를 포함해서 선발 예정 인원이 달할 때까지 합격을 시킵니다. 미흡은 물론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면 그 뒤에 이제 채용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기 조금만 볼게요.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 자라고 했죠. 그런데 동점자가 있을 때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최종적으로 하시게 돼요. 그러면 시험을 보려면 어떤 과목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산 5과목 중에서 2가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가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니까 꼭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 즉 필수 과목이 되고요. 나머지는 직렬별로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공무원이 왜 돼야 할까요? 혹은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가장 좋은 점, 공무원이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겠죠. 복리후생이 정말 좋아요. 이걸 읽으면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매년 1월 1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제공이 할 건데 현금처럼 사용합니다. 일종의 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개발 기회로서 유학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누가 나 유학 보내주나요?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되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출산 휴가 같은 경우 3개월까지 출산 휴가가 되고요. 출산 휴가 끝난 다음에 육아 휴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낳아서 키우기 되게 힘들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3개월 일단 출산 휴가로 쉬고 육아 휴직으로 아이 한 명당 3년.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공무원이야. 그러면 아빠 3년, 엄마 3년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그동안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데 아이 키울 때 무급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급여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첫 3개월은 봉급의 80%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봉의 50%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직 기간인데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학비 지원도 됩니다. 이 아이를 다 키웠어요. 학교 보냈어요. 근데 학비 지원도 자 보시면 고등학교 학비까지 지원이 되고요. 대학교 학비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도 너무 좋네요. 복리후생 부분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자, 연금제도 한번 볼까요? 연금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연봉표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시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생애 내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연금제도 볼게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요. 퇴직 후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금제도를 보면 60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2033년 이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는 그 나이라고 할까요? 나이가 조금 더 길어졌죠. 요즘 생애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자, 퇴직하고 나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복지적인 부분을 봐서도 공무원에 대한 열망이 막으로 오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준비를 하실 때도 생각해야 할 부분도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럼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에듀온 학습할 때 같이 또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